안녕하세요. 저는 세타원이라는 스타트업의 대표 김찬우라고 하고 여기는 01랩의 CTO 신운수라고 하고요. 저희는 전부터 되게 친한 친구였고 저희가 처음 창업을 작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었는데 같이 이제 텍 스택을 같이 만들고 첫 프로젝트 같이 만들었어서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TRPC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엔드-투-엔드 타입 세이프티를 구현한 API 개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오늘 목차로 TRPC, 저희 이제 스피커랑 세타원 관련해서 좀 소개 먼저 드리고 TRPC가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TRPC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세타원의 경험도 공유를 하면서 이제 TRPC가 스타트업 MVP 개발을 어떻게 혁신화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라죠, MASA를 TRPC에 어떻게 추가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TRPC 들어보신 분 있나요 혹시? 이 컨퍼런스 이전에? 들어봤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혹시 최근에 살인 예고 관련해서 되게 걱정이 많잖아요. 혹시 그 살인 예고를 도와주는 웹사이트 보신 적 있나요? 지도로 나와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제 테러레스를 개발한 본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데모도 테러레스에 대한 데모를 좀 같이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추후에 좀 더 설명하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첫 스택도 TRPC를 했었고 여기도 다 TRPC를 했어가지고 나중에 데모를 할 건데 테러리스도 TRPC 쓰기 때문에 이제 거기 코드도 조금 보면서 TRPC가 어떻게 개발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지도 설명드릴 거라서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피커 소개 먼저. 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타원이라는 초기 스타트업 이제 창업한 지금 대표로 창업한 사람이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개발을 해왔고 이제 몇 년 동안 AI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 허깅페이스라는 패키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AI 기술 몇 개 탑재를 했었고 뭐 다른 대회도 많이 하고 다른 스타트업에서 많이 일했었는데 이제 특히 그중 하나가 AI 에듀테크 스타트업 렉스퍼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렉스퍼는 2020년에 챗GPT 같은 게 나오기 전에 GPT로 수능 문제를 자동 생성하는 그런 스타트업이었거든요. 전 거기서 AI 기술을 만들고 이제 거기 있는 대표님 인베스터스 만나고 다닐 때 데모 막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개발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때 같이 저희가 만나게 돼서 그때 데모도 많이 만들고 같이 개발 많이 했었어서 그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제가 창업하게 됐을 때 처음 스택을 같이 구성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로 다른 스타트업들에서 테크 리더로 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스타트업 멘토로서 약간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풀스택 엔지니어 외에도 이제 저는 지금 제 직책을 이제 뭐 CTO 외에도 DX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이제 DX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이제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개발자인데요. 연결이 끊어졌네요. 잠시만요. 제 걸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변에 리모컨 보이시는 분 있어 알려주시고 여기 있다. 이게 연결 끊긴 것 같아. 연결이 감지됐다고. 됐다.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하자면은 그래서 지금은 공대생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회학이라고 해서 사회학이랑 컴퓨터공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희 세타원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애초에 이 컨퍼런스 하기로 한 결정을 내린 계기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 투자를 더벤처스에서 유치를 했고 그 이전에 존 우, who's the first CTO of Alibaba, 잭 마와 같이 알리바바를 세우신 분에게 직접 개인 투자를 받고 초기에 작년에 운영하다가 한 1개월 전에 더벤처스에서 투자를 받고 이제 좀 팀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재밌는 스택을 쓰고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개발자분들 만나서 커피챗도 하다가 이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좀 좋은 스택이 있는데 설명드리고 싶어서 뭐 어떤 커뮤니티가 있냐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런 좋은 커뮤니티가 있다고 해서 이게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저희는 뭐 서울대학교 출신, 유펜 출신, HK 출신들이 모여서 AI 에듀테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메타보디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메타보디는 저희가 익숙한 영어 교육 있잖아요. 보통 단어 외우고 책 보고 강의 보고 보통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영어를 공부해왔는데 막상 영어를 쓰려고 하면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늘겠어라는 그런 궁극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교육에. 저희는 이거를 나를 잘 기억해주고
나와 친해지는 AI 영어 친구라는 메타보디라는 서비스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안에서는 이제 하이퍼 개인화라는 컨셉으로 각 개개인에 맞춰진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 사용자가 뭐 식품 어쨌든 영업 직원이라고 자기가 이런 직원이면 그 니즈에 맞춰져서 영어 친구들이 만들어지고, 그 직종이나 그런 합의와 관련된 영어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학습해 나가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일단 초기 단계로서 저희가 첫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뭐 대형 컴퍼니나 팩경 같은 회사들과 같이 상품을 결합해서 판매하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영어 학습지 같은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학습지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책으로만 이거 외우고 있어서 느리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 만드는 사람들도 뭔가 고객들에게 충분히 도움 드리지 못해서 뭔가 답답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강의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안 느니까 답답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그 책들과 인강들의 저희 서비스를 붙여서 Hyper Interactive Practice with AI 하는 그런 결합 서비스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결합된 상품과 저희 메타보디 1.0을 10월 중순쯤에 다 같이 론칭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그 스마일게이트 오렌지 플래닛이라는 어떤 창업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게 됐는데, 그때는 MVP가 전화번호였어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AI가 픽업해서 영어를 대화해주는 그런 MVP였는데, 저희가 그 소비자들 니즈를 해결해 주려면 어플로 하는 게 맞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작년 10월달에 투자를 받고 나서 이제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무슨 스택으로 해야 될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있었지만 여기가 이제 리얼 개발자 분이셔서 TRPC라는 게 진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생소한 스택이면 그걸 할 줄 아는 개발자들도 없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 장기적으로. 근데 TRPC는 보자마자 이게 너무 가치가 뚜렷한 거예요. 뭐 지금 TRPC를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너무 이게 value proposition이 너무 뚜렷해서 분명히 이제 wide adoption이 이루어질 것 같다 해서 제가 TRPC를 쓰게 됐고, 그때 이제 MVP를 뭐 작년 11월 달부터 뭐 2월 달까지 계속 개선하면서 만들긴 했었는데, 제가 이 앱을 다시 만들어야 됐어요. 사실 몇 가지 테크니컬 이슈들이 있어서 다시 만들게 됐는데, 그때도 저희가 TRPC 덕분에 이 피보팅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계속 설명드릴 거지만 정말 그 스타트업의 정석인 move fast, break things 그런 프레임워크에서 정말 유연성 있게 개발을 해줄 수 있는 스택이라서 그런 데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투자일치 2022년 10월로 돌아가서 스택 만들기라는 과정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스택을 새로 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이제 개발자로서는 비즈니스적인 면도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토이 프로젝트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유지 보수도 괜찮아야 되고 좀 빠르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디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총 3가지 정도를 크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그 누구와 다르게 그리고 안정적이게 개발하기인데, 지금 보시면 저기 중간에 취소선으로 남들과는 다르게라 써있죠. 의도한 건데 이제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지금 갑자기 오캠을 쓰겠다, 나 리슨 쓰고 싶다, 그래서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니어가 와서 보고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남들과는 다르게가 아닌 남들과 같게 안정적이게 개발하기. 두 번째, 새로운 기능 구현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서 더 얘기가 되겠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나오는 게 좀 되게 흔한 일이에요. 뭔가 예상하지 못한 기능을 추가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이게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는데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솔루션을 좀 가져왔어요. 사실 크로스 플랫폼이죠, 저희 이 그룹의 이름은.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 코리아인 만큼 이 문제점 해결책은 정말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앱을 만들려면은 누구나 쓰는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죠.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크게 양대 산맥 리액트 네이티브랑 플러터 정도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문제점 대부분을 리액트 네이티브를 통해 해결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리액트 네이티브는 크로스 플랫폼 지원이 아주 훌륭해요. 서포트도 굉장히 넓고 이제 빠르고 안정적이게 개발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에코시스템이 아주 잘 편성이 되어 있고 웬만한 기능들은 다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로 이미 잘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픈소스로 나와 있다는 점 때문에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패치를 하거나 좀 어떤 식으로든 수정을 해서 저희가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두 번째, 새로운 기능 구현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환경 만드는 거. 역시 리액트 네이티브의 장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이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캘린더 네이티브 캘린더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듈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막혀요. 내가 모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전에 네이티브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자와 이제 이런 브릿지를 작성하는 것이 익숙한 개발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고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환경을 좀 결정하게 됐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이 좀 빨라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들과는 다르게를 취소를 걸었던 건데 좀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리액트 네이티브랑 리액트는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액트를 배웠던 개발자라면은 뭐 그냥 좀 많이 쉽게 일반화를 시키자면은 div를 뷰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그런 접근성들, 그러니까 웹 개발자를 데려와서 배울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리액트 네이티브를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 들었던 생각이 타입스크립트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였어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는 거는 아마 타입 쪽에서 발생하는 거일 거예요. 타입이 없는 언어에서는 당연하지만 IDE 서포트도 좀 약하고요. 컴파일 타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런타임에서 만나게 되죠. 그럼 이제 로그레켓이랑 이제 센트리 가면은 이제 절망의 눈물을 흘려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이슈에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 초점도 바로 이 문제에 들려 있어요. 사실 이제 여기 다 전에 있는 문제들은 플러터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수를 최소화한다는 개념은 사실 플러터냐 리액트 네이티브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추상적이고 넓은 문제예요. 랭귀지 레벨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타입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플러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트라는 언어가 있죠. 플러터는 다트는 사실 타입이라는 게 이미 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놨어요. 하지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 있는 리액트 네이티브 환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위험성을 아직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타입스크립트 통해서 이걸 해결할 거예요. 애초에 타입스크립트가 등장한 배경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좀 결론으로 먼저 스킵을 하는 것 같지만 저희 스택을 조금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리액트 네이티브와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한 프론트엔드 스택, 그리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는 비교적 간단한 조타일을 쓰기로 했어요. 좀 어렵게 가고 싶진 않아서 가장 간단한 걸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서스펜스랑 에러 바운더리를 쓰기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정말 좋은 UX를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좀 따라가고 싶었고, 백엔드 같은 경우는 Node.js의 타입스크립트를 같이 사용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저희의 가장 큰 컨셉은 타입스크립트만 할 줄 알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선사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희가 같이 성장하고 싶은 개발자의 상은 단순히 그냥 난 프론트니까 프론트만 할게, 난 백이니까 백이만 할게가 아니라 지금 핫픽스 필요하다, 지금 보니까 백엔드에 좀 중대한 버그가 있어서 뭐 소팅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버그가 있으면은 저 백엔드 코드 만질 줄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은 어차피 다 익숙한 타입스크립트니까요. 그리고 저희 조금 처음 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고투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혹시 슈퍼베이스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제 고투르는 슈퍼베이스를 약간 뒷받침해주는 오픈소스 오텐티케이션 서버라고 해야겠죠? 쉽게 말해서 슈퍼베이스의 어드 컴포넌트도 오픈소스로 나와 있어요. 원래는 넵틸파이가 개발을 했었던 모듈인데 여기에는 이제 뭐 소셜 로그인이나 핸드폰으로 로그인을 한 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로그인하는 이제 OTP나 이런 것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도커로 띄울 수 있고 이름 앱에서 하기 좀 고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 서버를 쓰기로 했는데 이번에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밖으로 새긴 하지만 좀 캐주얼한 분위기니까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고츠르가 이제 소셜 로그인을 지원하는데 뭐 스포티파이, 애플 되게 많아요. 근데 카카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PR이 올라갔고 다행히도 머지가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 슈퍼베이스에서 카카오 로그인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패스티5로 서버를 구현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뭔가 좀 빠진 게 있죠. 프론트랑 백엔드를 좀 이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을지가 얘기가 안 나왔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렇게 조금 포쉐도잉을 하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프론트랑 백을 이어왔나요? 저희는 이제 트레디셔널하게 레스트풀하게 한다고 하죠. 이제 뭐 get, post 뭐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컨트롤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HTTP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레스트풀한 API를 보고 맥도날드 스타일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너무 간단하고 쉽고 그냥 직관적이고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솔직히 맥도날드 가서 주문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죠.
주문하는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쉬우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거에 대항하는 아주 좋은 대안책이 하나 나왔죠. 바로 GraphQL이에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앉아서 생각을 해볼게요. 당장 트위터만 생각을 해봐도 저희는 모든 페이지에서 어디서든 일단 프로필을 보여줘야 될 곳은 있어요. 근데 프로필 보여준다고 해서 이 사람의 팔로워랑 팔로잉 수를 항상 보여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항상 페이지마다 보여줘야 되는 정보는 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을 위한 엔드포인트를 하나하나 만들 수는 없어요. 왜? 뭐 배칭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걸 또 하나로 몰아주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GraphQL이 등장합니다. 뭐 이 중엔 너가 원하는 게 있겠지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으니까 네가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GraphQL은 아주 좋은 대체제가 나왔고 저는 이거를 이제 서브웨이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주문하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도큐멘테이션 보면서 이제 뭐 직원이 물어봐야죠. 그 야채는 어떤 거 드실래요? 빵은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리퀘스트가 완성될 때까지는 프론트엔드의 손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그만큼 유연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GraphQL이 가져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이제 코드젠이라고 하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타입 세이프티라는 주제랑 조금 맞물려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GraphQL은 코드젠, 이제 저희가 릴레이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좀 자동으로 얻게 되는 장점인데요. 타입 세이프한 리퀘스트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뭐 리액트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 값을 받아와서 이제 점 맵을 했는데 타입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안전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GraphQL이 타입 제너레이션도 그렇고 API 유연성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됐어요. 반면에 RESTful한 API에서 이걸 구현하려면 뭐 오픈 API 스펙을 써서 뭐 스웨거 도큐멘테이션 올리고 거기에서 코드젠 해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가 코드 하나라도 바꿔봐요. 그러면 스웨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그걸 해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건 따로 추가해야 되는 스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백엔드 스타일 가져오면 안 돼? 약간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뭐 여러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DB 스키마가 있고 그 스키마를 어딘가에서 임포트를 해와서 백엔드에서는 그 값을 리턴을 해줄 거고 그럼 그냥 그 스키마를 가져오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타입 세이프티를 원하지만 GraphQL 같은 대안책을 보니까 얘도 코드젠을 결국은 해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귀찮아질 수는 있는 거예요. 개발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니까요. 굳이 코드젠 없이 약간 RESTful과 비슷하면서 백엔드에서 타입을 가져오는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TRP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RESTful API의 간단함 그리고 GraphQL을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타입 안정성을 모두 갖추게 해주는 TRPC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로 TRPC가 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TRPC가 시도하고 싶은 접근법은 백엔드의 타입을 프론트엔드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백엔드의 코드를 프론트엔드에서 활용한다고 하면은 작은 어려움이 생기죠. 혹시 뭔지 대충 어림짐작 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패키지 분리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거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저희는 지금 모노리포를 좀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노리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거는 모노리포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데모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싶었던 문제점은 모듈을 가져온다라는 점이었어요. 물론 여기 코드에 힌트가 이미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백엔드의 코드를 가져오게 되면은 서버 사이드에서 작동해야 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존재해요. 저희는 분명히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중에서는 노드 API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을 거예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이게 노드용으로 나온 패키지로 막 어떻게 막 우여곡절 끝에 임포트를 했어요. 그럴 때 FS 모듈이 없어서 안 된대요. 네, 리액트 네이티브는 FS라는 모듈이 당장은 없죠. 그러니까 폴리필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임포트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요약해드리면 이제 타입스크립트는 결국에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타입이 누락이 돼요. 뭐 이넘이나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요. 또 뭐 리플렉 메타데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타입 정보는 누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모듈을 실행시키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타입 정의를 제외한 코드를 이렇게 누락시켜서 사용하고 레퍼런스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라우트와 엔드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제 반환 값들 그거를 하나의 타입으로 묶어주고 그걸 엑스포트를 한 후에
프론트엔드에서 임포트 타입을 해서 그 타입만 레퍼런스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TRPC의 핵심 컨셉입니다. 이제 TRPC의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흔히 뭐 넥스트가 아니라 Nest.js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디펜던시 인젝션이나 이런 패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라우터 모아서 이렇게 라우터 같은 것들 모아서 이제 프로바이더를 만들고 뭐 그걸로 서버를 띄우느냐 이런 방식들이 대체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TRP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init TRPC 함수를 콜을 해서 TRPC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거는 함수는 아니고 그냥 이제 객체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객체를 가져와서 .create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conText라는 타입 제네릭을 넣어주는데요. 이제 컨텍스트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리퀘스트의 컨텍스트가 맞아요. 각 리퀘스트마다 이걸 구현하는 구현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를 제공을 해주고 .use를 통해서 이제 미들웨어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다 익숙하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들어요. 프로시저라는 건데요. 이 프로시저란 무엇이냐면요. TRPC 하니까 여러분 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되게 이름이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gRPC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TRPC를 다른 곳에서 한번 도입을 하려다가 거절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gRPC랑 이름이 비슷해서였어요. 이거 RPC는 우리는 쓸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TRPC는 사실 RPC가 아니에요. RPC를 흉내내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시저라는 게 아마 거기에서 모티브가 들어오는데 모든 쿼리, 뮤테이션 그리고 서브스크립션을 프로시저로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정보를 가져오거나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벤트에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를 모두 프로시저라는 이름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와 미들웨어를 합쳐서 거기에 대한 프로시저를 얹어서 사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쿼리, 뮤테이션, 서브스크립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미들웨어는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처럼 컨텍스트를 수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버트 가드나 아니면 뭐 특정한 리퀘스트의 뭐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을 미들웨어를 통해서 인젝트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백엔드를 봤으니까 프론트엔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쿼리 클라이언트를 쓰게 돼요. 혹시 여기에 이 쿼리 클라이언트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리액트 쿼리의 그 쿼리 클라이언트예요. TRPC는 리액트 쿼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이제 리액트 쿼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이미 쓰신 분이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이제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거를 컨텍스트로 받아서 쓰는 그런 형태인데요. 뭐 유사한 라이브러리로 SWR 같은 게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쿼리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거기에 엑스트라 레이어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쿼리 클라이언트를 쓰되 타입이 이미 정해진 쿼리 클라이언트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저희 쿼리 클라이언트 이렇게 딱 만들고 .use 쿼리 하고 이제 보통 어레이를 첫 번째 인자로 넣어주잖아요. 그 어레이가 자동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reate trpc react라는 함수를 써서 리액트에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힌트하는 것이 리액트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도 충분히 trpc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아래 회색으로 조금 표현한 코드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 mrouter라는 제네릭에 들어가는 코드는 제가 아까 만들었던 trpc 여기에서 만들어진 라우터라는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라우터라는 개념을 조금 이따가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이 라우터라는 코드를 가져와서 타입 인퍼런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입 인퍼런스를 미리 한 것을 변수로 모아둔 것이 바로 여기 엑스포트 타입, 라우터 인풋, 그리고 라우터 아웃풋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백엔드에는 타입을 용이하게 가져올 수 있게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시저를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trpc 그리고 라우트 이름을 넣어주고 use query, use mutation, use subscription을 하면은 굉장히 유사한 리액트 쿼리와 굉장히 유사한 경험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액트 쿼리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스펜스, 에러 바운더리를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여기 use subscription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웹소켓 같은 테크놀로지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링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또 뒤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좀 머리에만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TRPC에 대한 데모랑 사용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져오는 데모 코드는 GitHub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지금 먼저 리포를 좀 같이 보시면서 하실 수 있게 좀 보여드리자면은 eSign_x/webstack으로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리포는 이제 조금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TRPC
그리고 드리즐, ORM, 그리고 비트를 사용해서 만든 이제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택이고요. CDK로 배포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든 데모는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간단하게 먼저 조금 파일 구조랑 이제 디렉토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얀으로 구성된 모노리포예요. 저희가 지금 있는 환경은. 그래서 풀스택 타입스크립트 들으시다시피 여기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간단하게 뭐 ESLint 프리티어 이 정도만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안에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은 코그니토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뭐 사인업, 로그인, 로그아웃 이 정도만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스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백엔드 쪽의 임플리멘테이션을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설치된 패키지는 일단은 TRPC 서버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페스티파이를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Next.js의 페스티파이 어댑터처럼 약간 TRPC도 페스티파이 어댑터를 사용하는 형태로 네. 살짝만 크게 해주시죠. 코드 저 뒤쪽까지 잘 안 보이는군요.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즐 설치되어 있고 페스티파이 같이 들어가 있고 지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조드랑 슈퍼제이슨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면서 같이 왜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init trpc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trpc 인스턴스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컨텍스트가 부여될 것인지 타입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각가지 옵션을 이쪽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ner trpc.context 이 함수는 이제 약간 거의 껍데기 같은 함수인데요. 온전히 타입을 설명하기 위한 함수예요. 혹시 죽스탠드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죽스탠드 써보시면은 크리에이트 하고 나서 함수를 2번 콜을 해야 된다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타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쪽에서 약간 비슷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텍스트는 타입 데피니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 보시면 베이스 컨텍스트라고 해서 HTTPS 들어오는 헤더랑 그냥 DB를 조금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DB 값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create를 통해서 trpc 인스턴스를 마무리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transformer superJS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약간 RPC랑 비슷한 구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rpc라는 거는 웹소켓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HTTP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trpc는 약간 소통을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준 것이지 어떻게 소통할지는 저희가 알아서 정할 수가 있어요. HTTP로 통신을 할 수도 있고요. 웹소켓으로 통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통을 하는 페이로드 값을 어떻게 트랜스폼을 할 것이냐 그것도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JSON 파스를 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 같은 오브젝트를 살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슈퍼 JSON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옵션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이 변수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미들웨어, 라우터, 프로시저 그리고 머지 라우터스라는 변수를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보였던 것 중에서 이제 콘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좀 먼저 볼 건데요. 콘텍스트를 만드는 거는 제가 페스티파이 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페스티파이에서 제가 새로 trpc 서버를 레지스터하는 데는 페스티파이 trpc 플러그인이라는 이제 페스티파이 플러그인을 넣어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프리픽스를 넣어주고 trpc에 아까 말씀드렸던 라우터라는 것이 들어가고 컨텍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정보를 넣어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페스티파이 컨텍스트를 가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헤더를 넘겨주는 수준으로만 컨텍스트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인 라우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라우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기존에 쓰던 그냥 함수를 콜을 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굳이 이게 뭐 어떤 라우트가 있다, 뭐 슬래시 유저 슬래시 모디파이 뭐 이런 라우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를 콜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procedure.curry라는 게 존재하고 여기도 이제 뭐 procedure.curry라는 게 존재해서 이 라우트는 쿼리다 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라우트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아마 프로시저랑 라우트라는 말을 조금 혼용을 할 거예요. 근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라우트는 프로시저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시저 여러 개를 묶어서 라우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짜는 과정을 먼저 볼게요. 간단하게 헬로 월드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시저를 치게 되면은 이거는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에서 임포트했던 프로시저 값이에요. t.procedure랑 같고요.
점 인풋을 먼저 배우게 돼요.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이 펑션에 어떤 인풋을 받고 싶냐를 정의할 거예요. 정의를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조드를 쓸 거예요. 조드는 여러분께 꽤나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아마 리액트 후크폼이나 이런 데이터 발리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굉장히 많이 찾아보셨을 건데 타입스크립트는 아시다시피 런타임 발리데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많이 쓰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드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조드 오브젝트를 하나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파일럿이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서 일단 보면 아시겠지만 네, 네임을 할 거예요. 여기 조드를 아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은 조금 스킵을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인풋을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이게 뭔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이게 쿼리냐, 무테이션이냐, 서브스크립션이냐, 이 프로시저는 쿼리가 될 거예요. 점 쿼리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 안에 함수를 넣어서 구현을 실제로 해주게 될 거예요. 당연하지만 에싱크로너스 하겠죠. 그래서 async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얘가 받을 수 있는 인자는 여기 컨텍스트랑 인풋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봤던 db랑 헤더, 이게 HTTP 헤더 기억나시죠? 이걸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컨텍스트를 쓰진 않지만 인풋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풋을 보게 되면은 이 값이 당연하지만 저희가 조드에서 받아왔던 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인풋까지만 일단 받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그냥 리턴하고 메시지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네, 이렇게 해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풋의 네임을 가져오고 만약에 없으면 월드를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여기 코파일럿이 여기 물음표 두 개를 넣어줄 수 있었던 거는 당연하지만 저희가 이 스트링이 옵셔널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타입 가드가 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옵셔널로 뜨는 거를 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드에 있는 타입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셋업을 좀 떠나서 이게 왜 TRPC가 왜 좋은데를 좀 보여드리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라우트 말고 또 다른 라우트를 만들어서 그걸 프론트엔드에서 바로 활용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 인덱스 페이지를 먼저 좀 쓰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use query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훅을 가져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저희는 새로운 쿼리를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뭐 헬로 월드 말고 뭐가 있을까요? 굿바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굿바이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프로시저를 만들고 인풋을 만들고 이름을 추가를 해주고 똑같이 네 코파일럿의 훌륭한 어토 컴플리션으로 이렇게 함수를 방금 만들었어요. 그쵸? 자, 지금 보시는 코드는 아시겠지만 지금 그 어떠한 코드젠도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그냥 오직 VS 코드의 IDE 안에서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새로운 쿼리를 만들어 볼게요. const goodbye 쿼리를 만들고 trpc 점만 찍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안에서 타입 컴플리션을 보면 goodbye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goodbye 하고 .use 쿼리를 하고 여기에 네임을 넣어주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커맨드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레퍼런스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가 있을까요? use guarded user 누르면은 여기 정의로 가잖아요. 저는 프론트엔드에서 이 굿바이를 누를게요. 저는 백엔드 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현체로 간다는 것이죠. 아마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쓰면은 이런 편리함이 생긴다라고 해서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냥 백엔드랑 프론트엔드가 그냥 합쳐졌다라는 점에서 여기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장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레퍼런스가 연결된 거 알았으니까 또 뭘 할 수 있죠? 당연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리네임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굿바이 유저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쪽에서도 이름이 당연하지만 바뀌게 돼요. 굉장히 빠르고 쉽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타입을 좀 바꿔줘요. 네임 말고 새로운 필드를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뭐 age라고 해서 지단 넘버를 옵셔널이 아니라 필수로 만들어 줘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빨간 줄이 뜨죠. 여기 age 없잖아 하고 age를 필수로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든 거는 코드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둘이 이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확인을 함으로써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백엔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프론트엔드 쪽 코드도 지금 다시 볼 것인데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TRPC의 프론트엔드의 정의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가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create TRPC react가 있고 이 mrouter라는 게 들어와요. 이 mrouter 정의는 백엔드 /router에서 가져오는데
이 슬래시 라우터는 사실 에일리아스예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TS 콘피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에일리아스를 넣어줄 때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제 백엔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S 콘피그 안에 레퍼런스를 좀 넣어줬고 여기 TS 콘피그 안에서는 컴포짓을 추루로 해놨어요. 이래야지 이제 다른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 이 컴피그를 보고 아 내가 얘를 읽을 수 있구나로 인식을 하고 이 프로젝트 내에서도 그게 통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결국에는 이 mrouter라는 변수를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mrouter의 정의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mrouter의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라우터를 엑스포트를 했을 뿐인데 저희는 타입을 엑스포트를 했을 뿐인데 프론트에서 그걸 임포트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좀 설명 괜찮았을까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제 라우트를 보통 뎁스를 좀 주죠. 좀 편의성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 다른 라우트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라우트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매트라는 라우트를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트 라우터라고 해서 새로운 라우터를 정의를 할 것인데 이 안에 뭐 간단한 사칭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add라는 프로시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숫자 2개를 더하는 프로시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랑 subtract를 하게 되면은 약간 의도치 않게 코파일럿 홍보를 한 것 같네요. 근데 좀 잘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는 만들었고요. 그래서 add랑 subtract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뭘 하고 싶냐면요. 이 앱 라우터라는 거 안에서 예를 들어서 math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const add query라고 했을 때 trpc.math. 이미 나오긴 했는데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컴파일러가 하는 도중에 이런 식으로 오토 컴플리션을 약간 프로퍼티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근데 당연하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컴플리션이 되면은 당연하지만 add query data results를 보면은 얘 타입도 넘버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리턴 타입도 저희가 정의를 당연히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조드를 통해서 인풋 타입을 확인해주고 이 펑션에서 나오는 아웃풋 타입을 확인을 함으로써 여기 math 라우터에 math 프로퍼티로 되어있던 것도 접근이 가능했고 여기 리설트 각까지 타입 세이프하게 받아올 수 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end-to-end 타입 세이프티를 완벽하게 구현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지금 인풋으로 조드를 썼잖아요. 조드가 타입 발리데이션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스키마 자체를 발리데이트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넘버가 최소 0은 돼야 되고 뭐 디비전이 그러게 되겠죠. 마침 생각이 났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바이드라고 했을 때 프로시저를 만들어주면은 A, B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디바이 바이 지로를 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엑스트라로 가드를 하나를 만들어 주자면은 B의 최소값은 뭐 1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임의로 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 발리데이션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B의 값이 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조드에서 에러를 던지고 아예 이 리퀘스트를 배드 리퀘스트로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인풋 발리데이션만 있으면 조금 심심하죠. 당연하지만 아웃풋 발리데이션도 존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hello라는 메소드를 좀 바꿔볼 건데요. output을 쓰게 되면은 제가 똑같이 조드 스키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웃풋 발리데이션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리턴 값이 만약에 메시지라는 값 없이 뭐 value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 함수가 틀렸다라고 하겠죠. 왜냐면 아웃풋이 발리데이션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랑 아웃풋 발리데이션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뭐 또 다른 기능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바로 서버 사이드 콜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이제 뭐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서비스 같은 것도 구현을 해보고 싶고 유저 뭐 데이터 같은 걸 접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서비스라는 거를 구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것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TRPC 내부적으로 다른 라우트를 부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도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자기 자신한테 겟 리퀘스트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라우터 내부적으로 폴을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net router 점 이제 create 컬러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걸 만들게 되면은 이제 안에 뭐 저희가 지금 당장은 여기에 이제 DB랑 헤더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뜨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컨텍스트 타입이랑 일치하는 거겠죠. 그래서 컨텍스트만 제시를 해주면은 여긴 잠깐만 CS 이그노를 좀 할게요. 이 콜러를 활용을 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헬로에서 매트라우터에 있는 메서드를 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add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값 역시 타입세이프하게 리설트 넘버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값을 호출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쉽고 좋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유닛 테스팅을 할 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라우트 내부에서 활용할 때 이제 만약에 내가 뭐 HCP나 이런 중간에 있는 프로토콜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 메서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컬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아본 내용으로 라우터 활용법 그리고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크리에이트 컬러 이렇게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프로시저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미들웨어를 만들어서 쓰는데 나는 이 라우터에서는 여기까지 미들웨어를 쓰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미들웨어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라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가드를 넣을 때겠죠. 뭐 로그인된 라우트만 허용을 하는 그런 걸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코그니토를 지금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그니토의 발리데이션이 들어간 커스텀 프로시저를 만드는 걸 여기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제가 프로시저라는 폴더 안에 코그니토 프로시저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요. 프로시저.use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미들웨어 사용하는 신텍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미들웨어라는 함수는 아까 전에 여기에서 만들었던 미들웨어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익숙하죠? ctx랑 next, 컨텍스트랑 next 변수를 노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ctx에 들어있는 HTTP 헤더에서 import를 authorization이라는 값을 가져오고 이거를 쉽게 뭐 정확한 검증은 아니겠지만 이제 코그니토를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넥스트로 넘겨주게 되면은 보시면은 제가 코그니토 페이로드라는 값이 여기 추가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냥 프로시저 점 쿼리를 하지 않고 코그니토 프로시저 점 쿼리를 하면은 컨텍스트 안에 당연히도 코그니토 페이로드가 들어가게 되죠. 아까 전에 잠깐 이미 보셨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auth hello라는 펑션이 있는데요. 얘는 그냥 프로시저가 아니라 코그니토 프로시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컨텍스트 안에 코그니토 페이로드라는 값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 안에서 코그니토에서 제공하는 JWT 토큰의 값들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발리데이션 다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프로시저가 이거 오센티케이션 된 유저야? 아니야를 결정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들웨어 단계에서 이 모든 거를 미리 해결한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프로시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예제는 안 넣었지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넥스트JS도 가드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이런 롤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마다 프로시저 하나씩 만들어줘야 돼요? 아닙니다. 그거를 컨텍스트에 넣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정확히 컨텍스트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 라우트에 대한 거지 이 컨텍스트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메타라는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프로시저 점 메타 예를 들어서 점 메타 여기에다가 뭐 어텐티케이션이 필요하다. 롤은 뭐 어드민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하지만 이제 이 메타의 타입도 저희가 미리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플레이그라운드예요. 왜냐면은 DX라는 것 자체가 테스팅을 하기 쉬운 환경일수록 좀 더 접근성이 뛰어나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TRPC도 플레이그라운드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데 이제 TRPC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뭐 이제 이렇게 플러그인 가져와서 그냥 사용을 하면은 쉽게 로드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플레이그라운드 화면을 한 번만 보여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페스티파이는 여기죠. 페스티파이 안에서 지금 이거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레지스터해서 이제 페스티파이로 같이 호스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잠시만요. 지금 모듈 빌드를 지금 안 해놔서 화면이 도커 버전이야. 네. 혹시 제 터미널이 신기하시면은 이따 오시면 제가 닷 파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얀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있는데 모듈 레솔루션을 지금 설치를 제대로 안 해줘서 조금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이 데모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플레이그라운드가 있다, 그래서 쓰기 편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TRPC 약간 맛보기로 좀 보여드렸고, 이따가 이제 좀 시간이 남으면 살짝 좀 오프 더 레코드 느낌으로 테러레스 사이트에 대한 데모도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쪽도 이제 TRPC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마이크 이제 이쪽으로 넘기면서 스타트업에서 MVP 개발에 어떻게 TRPC가 혁신을 해줄 수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아직 TRPC 관련해서 더 궁금한 부분 없으셨나요 혹시? 좀 이해가 괜찮으신가요? 좀 말이 빨라갖고 제가 질문이 네네. 있는데 아마 이게 TRPC가 프론트랑 이제 백엔드랑 모듈 구성이 지금 타입 출근 자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듈 해야만 아니에요. 되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저도 여기 구조를 조금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재밌는 게 혹시 모노레포를 하면은 이제 얀 워크스페이스 같은 걸 좀 쓰게 되는데, 얀 워크스페이스의 접근 자체가 뭐냐면요, 패키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워크스페이스 안에 어떤 패키지가 있냐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서비스 패드 안에 들어가 있는 백엔드라는 폴더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임포트를 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웹에서 패키지 제이선을 보면은 여기서는 따로 아예 임포트를 여기 디펜던시로 넣어놓기는 않았지만 이게 가능해요. 데브 디펜던시로 백엔드를 패키지화를 시켜서 임포트를 하면요, 저희 생각해보면은 뭐 다들 막 main.d.ts, index.d.ts로 DTS 파일로 이제 패키지에 있는 타입 데피니션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백엔드를 하나의 뭐 패키지로 만들어서 타입 데피니션을 이제 패키지.json 에다가 명시를 해주고 그거를 타입 임포트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모노레포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저는 저장하기도 전에도 타입스크립트 이제 랭귀지 서버가 VS 코드에서 돌아가면서 그 타입 체킹을 실시간으로 해줬잖아요. 만약에 모노레포 구성이 아니라 그렇게 패키지로 따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이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타입이 빌드가 돼야 되잖아요. d.ts, definition 파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definition 파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타입이 프론트엔드에 반영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라우트 하나 만들어서 그냥 바로 쓰는 그런 멋있는 장면은 보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단점을 제외하고는 안 될 건 없어요. 이유는 질문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레포로 구성했을 때 이제 방금 시연해 주실 때 백엔드에서 그 어떤 특정 라우팅을 리네임 시켜가지고 네. 프론트 쪽에서도 이제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 거, 런타임이 아니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걸 네. 보여주는데,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상용 서비스고 그 특정 API가 배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를 리네임하면은 이게 이제 백엔드가 배포되는 시점이랑 프론트가 배포가 되는 시점이랑 시간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진 않는지, 혹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그냥 전동적인 마이그레이션 네. 방식을 통해야 되는지. 이제 두 가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하나는 이제 배포 방식을 좀
바꿔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TRPC스러운 솔루션 중에 하나는 이제 리네이밍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흔히 버전을 남기는 방식을 RESTful한 API에서 좀 많이 봤었죠. 뭐 API 쓰시다가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뭐 트위터 API인데 뭐 V1으로 시작하는 거, V2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메이저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버전을 아예 넘겨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배포를 할 때도 버전을 만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패키지.json 안에 있는 버전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서로 매칭이 돼야지만 그 라우트에 맞게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크리에이트 컬러 API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조금 웃기지만 이게 가능하긴 해요. 자기 자신을 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에일리아스를 만든다고 타입 에일리아스를 만들 수 있겠죠. 되는지 한번 지금 같이 알아볼까요? 사실 저도 그건 해본 적이 없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헬로 v2를 만든다고 하면은 근데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타입 레퍼런스가 서큘러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컬러를 앱라우터의 컬러를 만들어주고 요거는 이제 데피니션 쓰기 전이라서 안 되고 Can you completely call yourself? 다른 라우터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네요. 네, 이렇게 하고 그냥 인풋을 여기다가 이렇게 포워딩을 해주고 어웨이트 해주면은 네, 뭐 이러면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에러가 뜨는 게 재밌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슈인 것 같은데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에러를 주는데 지금 any로 컬러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리커시브 타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V1, V2로 나누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정정을 좀 하자면은 그렇게 되죠. 네. 혹시 관련 네. Next.js에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조금 캐주얼해서 정말 좋네요. 아무튼 여기에 T3라는 스택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T3.gg라는 사이트로 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Create T3라는 T3 앱이라고 왜 T3냐면요. 타입스크립트, TRPC 그리고 테일윈드가 들어가 있어서 T3예요. 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뭐였지? 그 A11N, 뭐 IA18N 뭐 보셨죠? 뭐 K3S, K8S 뭐 좀 기니까 그냥 아예 숫자를 그냥 붙여버리는데 여기는 길지도 않은데 그냥 T3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기 스택에서 추구하는 바가 딱 그거예요. Next.js에다가 TRPC 얹어서 써보자. 바로 그 철학이랑 100%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관심 있으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Next.js가 아니라 이제 비트를 써보고 싶어서 이 웹스택에다가 비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만약에 Next.js를 쓰면서 TRPC를 바로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스택을 써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제 간혹가다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게 테일윈드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오피니어네이티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 의견도 존중해주는 그런 착한 오피니어네이티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T3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TRPC 테크놀로지 관련돼서도 질문 있을까요? 당장 없으면 이제 좀 이따가 하면서 더 듣도록 하고. 근데 아직 재밌는 거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도 네.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그 데모는 다른 스택이지만 저희 스택은 처음 했을 때 타입 ORM도 썼거든요. 저희 DB도 이제 타입 데피니션들이 있어서 이제 백엔드가 타입 ORM을 봐서 백엔드와 DB와 타입 세이프가 이루어지고 프론트와 백엔드와 타입이 연동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DB 컬럼에서 어떤 타입을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면 프론트에 빨간 줄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front to back to DB, end to end type safety. 그게 가능하죠. 진짜. 맞아요. 네. It's crazy. 사실 이제 제가 요 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게 저는 이땐 타입보험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드리즐이 최고다라는 입장으로 좀 바뀌긴 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또 이제 카이즐리 쪽으로 좀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제 또 드리즐이 어차피 선언을 하는 데는 드리즐이 어떻게든 필요하니까 일단 그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아무튼 TRPC 체험은 일단 여기까지로 두고 네. 뒤에 이제 비즈니스의 입장으로서 네. 좀 더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